왜 이것이 이 소위 말한 마티르가 미국을 변덕스럽다고 얘기하느냐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누구냐? 골드만삭스의 그 영향력을, 정계의 영향력을 비유를 해가 골드만삭스랑 하고 가버먼트 삭스라는 용어까지 나왔습니다. 가버먼트를, 정부를 쥐고 흔들 정도의 힘을 가진 골드만삭스라 해서 줄여가 가버먼트 삭스라 했어요. 그런데 이 골드만삭스의 핵심되는 멤버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줄줄이 기용이 됩니다. 제일 먼저 백악관의 제일 높은 이 경제수장으로 누굴 데리고 들어가면 골드만삭스의 실질적으로 회장 역할을 하던 게리 콘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뿐 아닙니다. 들어와서 이게 언제냐면 2017년 11월 달부터 이 친구를 데리고 들어오고 그 뒤에 줄줄이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선임 고문인 너무 잘하는, 여러분들 잘 아는 스티브 배넌 쫓겨난 이유는 중국이 만약에 북한 비핵화해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딴 소리를 했다가 트럼프한테 목 잘리죠. 배넌도 역시 골드만삭스의 식구의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열을 또 제대로 목숨을 못 지키고 있다 쫓겨난 스카라무치, 이게 공보국장을 달았다 열흘도 안 돼 쫓겨났어요. 그리고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으로 45살 먹은 디나 파웰, 이 사람은 누구냐면 골드만삭스의 이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역시 나갔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누신, 재무장관 머누신인데 살아남은 사람은 지금 머누신 뿐이에요. 2016년 11월부터 기용이 돼가 쓰이던 이 패키지의 골드만삭스의 전 주요 멤버들이 마지막으로 2018년 3월 달에 거의 트럼프가 이 식구들을 머누신만 남겨놓고 다 내보냅니다. 골드만삭스가 나집의 부패 사건과 그 나집을 부패하도록 한 게 했느냐 안 했는지 모르도 하여튼 나집이 그 부패 돈을 횡령하는 중간다리로 쓴 것이 1MDB입니다. 그것이 이제 골드만삭스가 만들어준 거니까 계획도 같이 하고 나집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2009년부터 머리를 짜매고 만든 거니까 그 과정을 골드만삭스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작년 11월 달 이 소위 말 재판대에 세워놔놓고 조사를 검찰 조사를 하니까 그 골드만삭스 자체의 어떤 회사의 경영 윤리 강령 때문에 알고 있어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미국 내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2018년 3월 같으면은 마하티르가 선거운동의 절정에 말레이시아의 총리 출마로서 5월달 당선이니까요. 선거운동의 절정에 오른 상태입니다. 그걸 절정에 오르면서 이 골드만삭스 얘기가 당연히 나왔죠. 당연히 나왔죠. 그게 공공연하게 신문에 나오고 미국의 뭐 언론에 안 나왔을 보이지만 말레이시아 자체 내에서는 정계에서는 이 얘기가 당연하게 나왔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가 트럼프가 이 트럼프 정부 내에서 이 골드만삭스와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게 국제문제화 되는 걸 싫어해서 국제문제화가 되면 트럼프에게 또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서 3월 달에 다 친 게 아닌가. 이건 저의 분석이에요. 지금 골드만삭스 문제가 굉장히 큰데 표면으로 지금 왈가왈부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제가 볼 때는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이 트럼프 정부의 누군가가 압력을 넣기 때문에 혹은 또 다른 문제, 트럼프 당사자의 문제, 뭐 뮬러 특검 같은 당사자 문제가 지금 너무 내 코가 석자니까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뭐 껍데기기는 하지만 그럴듯하게 지금 많이 떠들고 있는 북한 핵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혹은 더 심각한 베네수엘라 사태 같은 문제 때문에 아무리 큰 문제지만 한 소위 말하는 금융회사의 문제를 금융투자회사의 문제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헤드 뉴스로 넣을 수는 없으니까 물밑에서는 물에 떠있는 오리처럼 끊임없이 발을 움직이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모습을 그냥 가장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라는 키워드가 안 나온지는 몰라도 이 타이밍을 보면 뭔가 트럼프와 분명 연계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마티르가 총리가 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골드만삭스 너들이 중간 수수료로 챙겨 먹은 6,800억은 내놔 하고 미국에게 지금 미국이 아니라 골드만삭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자체가 트럼프는 아닌 건 당연하죠. 그러나 트럼프 정부에서 골드만삭스의 사람들을 굉장히 핵심, 그것도 경제 스텝의 핵심, 또 백악관에 직접 경제와 관련되지 않는 다른 영역, 공보, 그 다음에 뭐 선임 고문, 국가안보회의에 전부 골드만삭스의 중요한 요직을 한 사람들을 다 갖다 끼웠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마티르의 선거가 있는 직전에 이들을 다 백악관에서 내보냈어요. 그 6,800억을 내놓으라는 압력이 골드만삭스에 대한 압력이기는 하지만 그 배경이 아니라 팔을 벌려서 선을 연결해서 가다 보면 트럼프도 골드만삭스와 못지않은 가까운 관계를 있어요. 왜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사실은 트럼프와 클린턴이 선거운동할 때에 클린턴이 연설을 해준 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이 연설료로 거의 한 7억을 준 적이 있어요. 그때 트럼프가 클린턴을 엄청나게 비방합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를 엄청나게 비방합니다. 그런데 그 골드만삭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트럼프의 가장 가까운 백악관 내니까 가장 가깝죠. 우리를 치면 청와대 내에서 비서실과 가장 가까운 안보수석, 무슨 경제수석, 민정수석 이와 같은 스텝으로 이 사람들 다 끌어다 서니까 클린턴 캠프에 있던 클린턴 쪽에 더 가깝던 골드만삭스를 데려와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골드만삭스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골드만삭스가 말레이시아의 문제와 크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니까 트럼프가 꼬리 자르기처럼 그들을 내보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여기쯤 얘기하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저와 같은 논리로 지금 추측을 할 겁니다. 왜 마티르가 미국을 변덕스럽다 할까? 말은 변덕스럽다라는 용어를 사실 쓰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는 트럼프에 대한 압박이 아닐까. 변덕스럽기 때문에 싫은 게 아니고 6,800억 수수료도 내놓고 나는 말이야, 나 마티르는 옛날부터라는 건 81년에서 2003년까지인가 그 집권할 때도 아무도 못한 것을 마티르가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1989년 미국과 호주가 주도가 돼가지고 미국 주도의 아시아 지역의 경제를 총괄하는 하나의 포럼 형태의 경제협력체를 만들자고 한 게 에이펙이에요. 물론 제안은 호주가 했지만 실질적인 아이디어는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로 다음 해 90년에 마티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EAEC라는 걸 만들어요. 이스트 에이지아 이카노미 코커스 혹은 이스트 에이지아 이카노미 그룹이라고도 부릅니다만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체를 만들어가 거기에 미국하고 호주는 다 빼버려요. 그러면서 일본, 중국, 한국 다 끼웁니다. 1990년에는 말레이시아가 중국보다 더 큰 목소리를 냈어요. 아시아에서. 그러면서 마티르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이걸 만든 이유는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그때도 미국이 보호무역을 계속 주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보호무역이라든가 개인주의적인 것에 우리가 종속되기 시작하면은 아시아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권 밖에서 아시아끼리만 모이는 모임을 만들자 한 것이 바로 EAEC예요. 그걸 주도했어요. 일본도 따라가고 중국도 따라가고 한국도 따라갔습니다. 물론 EAEC가 미국의 견제를 받았죠. 미국이 콧방귀를 뀌죠. 미국 없이 너들끼리 뭐 모여가 한다고? 잘해봐라. 그 덕택의 카운터파트로 에이펙은 지금 계속 하나의 정규적인 모임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EAEC는 어느 순간에 마티르가 힘을 잃자 거의 사그러지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아시안 플러스 3로 지금 이게 더 발전이 됐습니다만 성격이 좀 다르죠.
이렇게 마티르가 아시아의 독자적인 미국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영향권 밖에 있는 아시아의 동아시아의 독재적인 경제 협력 체제를 만들어 보자고까지 고집을 내고 고집을 세우고 그걸 실질적으로 던지고 국가들을 끌어모은 대통령이에요. 이 고집 때문에 이 씨는 성공을 못했지만 사실은 97년 IMF가 터졌을 때 아시아 국가들이 전부 다 쫄고 오줌 싸고 할 때 IMF가 말레이시아한테도 너 우리 돈 가져갔어. 말레이시아가 노땡큐 했습니다. 마티르가 노땡큐 한 겁니다. IMF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남은 나라가 말레이시아예요. 이런 자존심과 뭐라고 할까 배짱과 비전을 보여준 겁니다. 지금 언론 표피적으로 보면은 변덕스러운 미국보다도 이 거대한 시장 가진 중국 편을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깊은 내용을 모르는 우리 청와대는 갈 거예요. 맞아. 마티르 진들 별 볼 일이 있겠어? 90 넘은 영감이. 우리는 미국이 변덕스러운 트럼프가 변덕스러운 거 진작에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동북아 균형자 한다는 거 아니야? 그 왜 우리보다도 한 발 늦게 했으나 이제 알고 이런 소리 하냐? 그런 정말 자가당착적인 웃기는 자만을 보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천지를 모르가지고 유치원생이 대학원생의 지식을 가늠을 못하는 것처럼 마티르가 이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변덕스러운 미국이 싫고 중국이 좋다 하지만 양나라를 다 붙드는 겁니다. 옛날부터 마티르는 비동맹 국가로 남아서 어느 나라 미국이나 중국 사이에서 적당한 덩거리를 유지하면서 말레이시아의 운신의 폭을 가장 크게 한 지도자가 마티르예요. 우리 동북아 견영론 그 말도 안 되는 중재자하고는 전혀 급이 다르고 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겁니다. 제발 청와대에서 그런 쓸데없는 착각은 좀 안 해줘서 좋겠습니다. 어쨌든 마티르가 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6,800억을 골드만삭스가 순순히 내놓지도 않고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여기 와서 이 말레이시아에 와서 나집 총리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나라에 부패를 하도록 했는데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공격을 지금 마티르가 직접적으로 아니라도 간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 말레이시아를 붙들고 동남아시아를 미국의 측근으로 만들려면 이런 문제부터 말레이시아에 와서 저지른 일부터 더더구나 트럼프 당신이 안보, 백악관 대변인실, 공보, 경제 이 부부석 전체에다가 핵심 요원들이라고 쓴 사람들이 골드만삭스 그룹이라면은 그들에 대한 정리 그냥 내보내는 거에 문제만 백악관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저질러 놓는 말레이시아에서 저질러 놓는 이런 문제까지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말레이시아는 앞으로 중국하고 더 가까워질 거다. 얼마나 마티르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미국에 대한 압력이에요. 미국을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을 끌어들여 쓰고 싶은데 압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국 1대1로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된다 그랬어요. 중국에 대해서도 또 견제론을 살짝 핍니다.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마티르가 들어와가 보니까 이게 중국이 자기 1대1로 프로젝트라 그러면서 말레이시아에 갖다 주는 돈이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차관으로 빌려주겠다 하면서 사업을 하라고 한 게 수백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티르가 들어오자마자 동해안 해안철도 사업과 그리고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꼭 1대1로가 중국이 차관을 주겠다는 돈, 중국 노동력으로 중국 기술력으로 말레이시아에 철도 또 만들고 천연가스관 또 만들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 때문만 아니지만 그거 플러스 말레이시아와 그 1대1로와 관련된 다른 것까지 합쳐서 거의
2,500억 달러의 국가 채무가 생긴 겁니다. 얼마예요? 2,500달러 같으면. 거의 280조 정도의 국가 채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마티르가 대통령 참 총리가 되자마자 중국에게 이 두 개 사업은 우리가 포기하겠다. 중국 기분을 억수로 나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큰 시장이고 아시아에 살면서 동남아에 살면서 중국과 원수저간은 되지 않으니까 또 중국에게는 너희들이 큰 시장이고 앞으로 거래도 하고 싶고 너희들과 우리가 완전히 각을 세우는 건 아니다. 이 모습도 보여줘야 되니까 중국의 언론인 SCMP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인민일보나 환구일보에 비해서 국제성이 훨씬 더 큽니다. 홍콩에 소재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도 있고 요새 와서 더 중국 정부 공산당 쪽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주지만 원래 성격상으로는 중국 공산당과 거리를 둔 목소리를 내니까 좀 더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이 SCMP의 목소리를 객관성을 인정해 주니까 대외적인 영향력이라든가 신뢰도는 인민일보나 환구시보보다는 훨씬 더 큰 거죠. 요 채널을 통해 마티르가 필리핀 가기 전에 SCMP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 인터뷰를 하면서 변덕스러운 미국보다는 큰 시장 중국이 좋다. 변덕스럽다라는 건 트럼프에게 골드만삭스가 우리 와서 저질러 놓는 이 장난질을 좀 제대로 해결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아시아 시장을 너 집에 머슴 부리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인 동시에 더 큰 시장이 좋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중국에게는 1대1로 사업을 취소를 해가지고 거의 200조 이상의 당신네들과의 사업을 포기를 했으니까 기분이 억수로 나쁘고 중국이 우리를 정말 적대시할지 모르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들 큰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나가겠다라는 길도 동시에 열어주고 싶으니까 이 발언을 양쪽 다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동시에 양쪽에 대한 구애이기도 하고 압박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미국이 변덕스럽다라는 것은 이중성의 의미를 가지고 얘기한 거죠. 트럼프의 성격을 얘기한 것도 있지만 골드만삭스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해달라. 뭐 X만 싸놓고 도망갈 게 아니라 그걸 좀 치우고 제대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과 공유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